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이 어제도 많이 쏟아졌고 오늘도 아침부터 전달드릴 굉장히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티스트 임영웅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 두 번째는 바로 인성. 이 두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는 것이 사실 가수에게 있어서 노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만큼 그 가수는 노래로서 인정을 받은 가수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인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으니 슈퍼스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전달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런 미모 모습들, 마스크로도 안 가려지는 미모.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지 않은데 왜 우리 아티스트님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니냐. 아유, 그냥 다니면요 난리 납니다. 특히 홍대 근처에서 임영웅님이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겠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이게 그냥 트롯판에서 시니어 세대들 사이에서만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가수로서도 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을 수많은 자녀분들도 딱 임영웅이란 가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눈에 알아보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 모습에 대한 분석 내용 제가 어제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과연 이것이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의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제 올려놓은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다양한 기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죽했으면 정치권에서 임영웅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등장을 했는지 이런 기사까지 지금 같이 검색이 될 정도로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름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모습들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씩 전달해 드려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임영웅님이 과거 할머님에게 선물 드리기 위해서 만났을 때 촬영된 유튜브 영상 중에 한 장면인데요. 현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다른 선물보다도 할머니에게 현금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물로 사올까 하다가 그냥 왔다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말씀하시죠? 아이고, 선물보단 돈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임영웅님이 정말로 선물을 사왔다 하더라도 할머니가 돈이 최고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손주가 사주는 거라면 선물이 됐건 현금 용돈이 됐건 무엇이든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아마 진짜 임영웅님의 이 할머님께서 갖고 계신 속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냐면 오늘 말씀드릴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바른 인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한가득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임영웅님 하면 사실 할머님과 어머님에게 너무나 잘하는 바른 인성의 아들이자 손주이지 않습니까? 어머님과의 일화는 제가 또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것도 굉장히 희귀한 사진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무려 2010년도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이 다 등장을 해요. 임영웅님도 등장을 하지만 여기 보면 왼쪽이 어떻죠? 바로 임영웅님의 친구분인 또 장애인 축구협회 대표님인
김동훈 이사님도 임영웅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맨 우측에 파란색에 노란색 줄무늬가 세로로 들어간 니트를 입은 남성분 누구죠? 맞습니다. 임영웅님과 항상 축구했다 하면은 사진에 등장하는 전 축구선수이자 임영웅님의 소중한 친구이며 영국 일정까지도 함께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 나아가서는 유튜브도 운영하시는 임영웅님의 친한 지인분이죠. 2010년도부터도 이미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친구분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다. 2010년도라고 제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데 2020년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친구분들과 함께 촬영을 했었다라고 해요. 어찌됐건 이렇게 지인분들까지 챙기고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즘 근래는 어떻습니까? 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김동훈 이사님에게 임영웅님이 장애인 축구팀에게 축구화를, 그것도 포지션별로 다 종류별로 축구화를 사서 선물을 했고 이사님에게도 가장 좋은 축구화를 선물했고 맨 우측에 있는 분과는 리로드 때이긴 하지만 임영웅님의 영국 일정을 또 함께 했습니다. 결국 임영웅이란 가수는 한 번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는 어떻습니까? 결코 연을 끊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유명해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지인분들을 더욱더 많이 챙기는 다른 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할머님과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나 임영웅님이 가장 챙기는 분들이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영웅시대 분들입니다. 요건 인스타그램에 예전 임영웅님이 이렇게 콘서트 일정을 소화하고 퇴근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던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때 모습을 봐도 임영웅님은 자신을 보기 위해서 길가로 나온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아이고 나오시면 안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귀찮아서 대응하지 않던가 아니면 정말 많은 팬분들을 너무나 아끼긴 하지만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이잖아요. 그냥 팬들이 환호해주고 열광해주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관심종자라고 하죠. 관종처럼 그냥 안전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이 팬들의 반응만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이런 팬분들 한 분 한 분을 귀찮아하기는커녕 너무나 소중하게 대하면서 혹시나 다칠까봐 나오시면 안 된다,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손짓까지 하면서 천천히 차량이 지나가던 이 모습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영웅시대 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주변에 있는 할머니, 어머님, 팬분들. 근데 누가 한 명이 빠진 것 같죠? 맞습니다. 바로 신정훈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전 5월 9일날, 그러니까 무려 수년 전에 있었던 어버이날인데요. 물론 5월 8일날이 어버이날이지만 바로 그 다음날 임영웅님이 신정훈 대표님을 만나서 깜짝 선물을 전달하던 모습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깜짝 선물을 드리면서 신정훈 대표님이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이죠. 사실 이게 비싼 물건이나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정훈 대표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던 표정을 당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파묻을 정도로 굉장히 감격하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임영웅님이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신에게 선물을 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시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때 이 모습이 굉장히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고 나서 많은 팬분들에게 큰 감격을 선사했었는데 어찌됐건 신정훈 대표님이 이렇게 임영웅님에게 있어서는 제2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는 걸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아입고 올게 하고 신정훈 대표님이 옷을 갈아입으러 가시죠.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이 아유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신정훈 대표님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이 제스처를 막 보여주면서 이후로 이 옷만 입고 다니신다라는 후문이 있다. 아니 어느 소속사의 대표가 이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격은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또는 가격이 저렴하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소속사 가수가 선물한 한 장의 옷 한 벌로 소속사의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신나한다?
저는 듣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신정훈 대표님 1명, 임영웅님 1명, 대표님도 1명이고 소속사의 가수도 1명인 1인 소속사잖아요,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 두 분이 너무나 돈독한 사이를 예전부터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여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임영웅님에게 있어서 대표님은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자 제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웅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정훈 대표님이 아무래도 1인 소속사의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지금 뭐 CJ ENM과 협업도 하고요. 나아가서 정말 다양한 대기업들과 업체들과 협업 콜라보를 해나가면서 역사를 함께 써나가고 있지만 당연히 큰 기획사와 비교한다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임영웅님이 왜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좀 부족할지 몰라도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고 진심으로 영웅시대분들을 위하는 신정훈 대표님이다. 자신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며 누구보다도 자신과 팬분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이렇게 열심히 소속사의 대표로서 활동해 나가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진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세계 무대로 임영웅님이 뻗어나갈 것이고 2집 앨범이 발매가 된다면 사실 또 불만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좀 부족한데 이러한 것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데 하지만 신정훈 대표님은 그 누구보다도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있어서 제2의 아버지, 친형과 같이 임영웅님을 이 거칠고 지저분한 연예계에서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요. 임영웅님이 결코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다양한 이 위상은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여기 위에 보이시죠? 바로 금요시사회에서도 다양하게 분석을 했는데 이 금요시사회가 아니라 자, 이 좌측 하단에 보이면 하나의 썸네일과 영상이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돼 있죠? 맞습니다. 임영웅님이 무대에서 와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썸네일을 담고 있는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베트남 뉴스일 수도 있고요. 요즘엔 저런 대놓고 하는 가짜 뉴스를 국내 유튜버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임영웅님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불치병이 재발을 했고 무대에서 쓰러졌다. 사라이 콜센터 3 녹화를 중단한대요. 정말 존재조차 하지 않는 헛소리를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가짜뉴스를 아직도 소비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2200 조회수가 나올 만큼 꽤 많다라는 거. 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입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 세계 무대로 나가고 더욱더 그 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런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는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요즘 국내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교묘하게 채널들을 만들어서 임영웅님과 연관 짓거나 트롯맨들과 연관 지어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피해가 엄청나게 보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유튜브 그리고 연예계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곁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제가 볼 때는 신정훈 대표님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임영웅님도 신정훈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곡히 수많은 팬분들에게 부탁을 한 것은 아닐까요? 자, 나아가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어머님에게도 너무나 훌륭한 효자입니다. 자, 이런 바른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다뤘던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장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인생은 이름대로 라는 이름처럼 질문을 받게 돼요. 영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억이 안 될 수가 없는 단어여서 제 이름, 영웅이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름에서 오는 왠지 그냥 영웅이어야 될 것 같고 커다란 일을 해내야 될 것 같은 부담감도 살아오면서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진행자분이 질문을 하자 임영웅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상당히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저는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영웅이니까 나는 나중에 꼭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항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늘 그랬다. 그랬더니 진행자분이 역시 이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맞긴 하나 보네요. 그러자 임영웅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무언가 계속 좋은 일, 커다란 일, 누군가를 위한 일들을 할 수 있게 성장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임영웅님이 이 당시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가 벌써 수년 전이란 말이죠. 수년 전에 임영웅님의 이 인터뷰 이야기, 심지어 라섹 수술조차 하지 않았던 시기니까 굉장히 데뷔한 초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부터 이미 임영웅님은 예전부터 이렇게 데뷔를 할 때까지도 이미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이름처럼 무언가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남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기를 스스로도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랬었던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있다 보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회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만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찾은 사진처럼 어린 시절 임영웅님과 임영웅님의 어머님의 젊은 시절입니다. 자,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사실 아버님은 하늘나라로 떠나신 뒤였어요. 임영웅님이 어느 정도 좀 자란 모습이죠. 자, 이렇게 두 모녀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며 임영웅님도 또 임영웅님의 어머님도 사실 얼마든지 좀 이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삶이 너무 퍽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분 다 그런 모습 하나 없이 이날 이때껏 이렇게 어머니는 아들은 어머님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슈퍼스타와 슈퍼스타를 길러낸 어머님으로서 평가받고 있지 않나. 과거 이 한석봉이 있지 않습니까? 한석봉. 그리고 이율곡 아실 거예요. 뭐 한석봉은 글자를 워낙 잘 썼던 그런 조선시대 때 사람이죠. 근데 한석봉의 어머님이 불을 탁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도록 해라. 그리고 불을 탁 켜보니까 어머님이 오히려 떡을 더 잘 썰었었던. 네, 그것에 감명받아 한석봉이 엄청나게 이제 명필가로 이름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율곡의 어머님 역시 엄청난 유명인이죠. 우리 5만원권에 있는 신사임당님 아닙니까? 결국에는 위인들 그리고 스타들, 영웅들을 탄생시키는 건요. 어머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의 자녀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영웅이지 않을까요? 자, 이런 영웅들을 길러낸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굉장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어버이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월요일이고 또 첫날이지만 저희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소천사님들에게도 소씨가 자녀분들에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저도 대신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이렇게 옆에서 어머니가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기 때문에 지금의 엄청난 스타가 나온 것은 아닐까요? 이런 임영웅님은 모두의 아들이자 모두의 손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도 하나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올라왔던 기사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웅아, 부디 아프지 말길. 임영웅을 향한 83세 할머니의 감동 편지. 제가 예전에 한번 전달드렸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임영웅님의 팬이 되셨다면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이렇게 임영웅님에게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분의 글이 엄청나게 회자가 됐는데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요. 웅아 웅아 내 웅아 사랑하는 내 웅아 라고 시작이 되면서 어느 하늘에서 왔더냐 어느 별에서
왔더냐. 너는 일찍 하느님이 예비해 두었던 21세기 보석이련가. 어느 날 내 가슴에 파고들어 나를 울리고 웃게 한 너. 죽도록 사랑하는 연인을 애틋이 바라보듯 아침에 잠에서 깨면 날마다 너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 너는 사랑하는 큰 손자로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있단다. 너가 장가가는 것도 보고 싶다. 방송에서 너는 8년 후를 운운했는데 어찌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으랴. 마음씨 곱고 지혜로운 여자. 그런 배필을 만나 한평생 행복하다면 이 할미 걱정 덜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구나. 내 나이 지금 83. 일찍 죽었더라면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보석인 너를 만나지 못했을 것을. 너는 나의 위안이고 기쁨이다. 내 첫사랑 얘기 때문에 이 할미의 가슴은 몹시 아팠고 보랏빛 엽서를 불렀을 때 내 마음이 되어 울었고 배신자를 불렀을 때 내 가슴이 되어 울었다. 내가 피도 살도 안 섞인 웅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모르리. 천상의 내 노랫소리는 이 땅의 환희와 기쁨과 축복이 되리라. 부디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라는 이 글에 당시에 정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내가 다 눈물이 난다. 할머니가 임영웅 장가가는 것도 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임영웅은 이렇게 든든한 팬을 둬서 좋겠다 등등 엄청난 감동 반응들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때 보면은 임영웅님의 이 배신자 노래를 듣고 엄청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임영웅님의 배신자 다들 아시고 있는 참 애틋한 사연이 있죠. 임영웅님이 이제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었던 노래였던 배신자. 이 노래를 부를 때 임영웅님의 어머니가 정말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임영웅님의 무대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기도 했었고 사실 뭐 배신자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감정, 사연들, 그리고 제가 한번 예전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이 배신자 무대 이후 우승을 했을 때 아빠라고 외치면서 이 울던 이 당시의 모습 제가 한번 영상으로 예전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뭐 잘 나와 있진 않습니다. 지금 사진들에는. 네, 소씨가 올려놓은 예전 영상 아마 임영웅 아버지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그 영상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임영웅님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오랜 세월 이 아버지를 생각해 왔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임영웅님의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아마 어머님 또 할머님 또 아버지까지 등등등 아마 굉장히 좀 많은 감정이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요 임영웅님 어머님의 사진과 또 이 배신자를 불렀을 때의 임영웅님의 마음,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우승하자마자 아빠라고 외쳤었다. 또 이 배신자 노래 무대를 불렀던 날이 또 아버님의 기일이었다라고 하죠. 이런 많은 이야기들과 인생 휴먼 스토리 서사가 담겨있는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에 쭉 보면 맨 왼쪽에 보이십니까? 저런 모양의 가짜 뉴스가 아마 오늘도 많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돈더미 위에 앉아있지만 너무나 외로운 임영웅 엄마.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다. 저게 지금 말인지 방구인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저 모양의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유튜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수호씨 역시 뭐 어그로를 끌었다 또 뭐 많은 비판을 받을 때가 있지만 저거는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임영웅님과 임영웅님의 어머님에게까지 전부 다 정말 상처를 주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좀 심각한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저런 가짜뉴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소비하지 않아야 저러한 영상들이 더 이상은 재생산이 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저 영상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눈에 보이시죠? 181만 조회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건 또 임영님의 어머님이 뭐 재혼을 한다라는 등, 또 임영님의 어머니가 뭐 과소비를 했다 등등. 와, 정말 어떻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도 저 모양의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지 아이디어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참 쏟아내는지 제가 참 한 번씩 이렇게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드릴 때마다 기분이 착잡하고 참 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아가서는 임영님의 이 과거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을 받았던 임영님의 트로트의 신, 이 트로트의 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박서진님과 함께 만들었던 프로젝트 앨범인데 이때는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었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보시다시피 임영님이 이렇게 노래방 같은 곳에서 이 당시 때 저렇게 더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어찌 보면 안쓰럽고 어찌 보면 임영님의 위상이 이제는 지금과 이 당시가 비교조차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임영님이 신사옥에서 엄청난 무대 세트에서 2집 앨범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때는 임영님이 이렇게 노래방 같은 곳에서, 물론 저게 녹음실일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취약한 환경이죠. 그리고 저런 환경 속에서도 임영님은 녹음을 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의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발판들이 되었다. 결국 아티스트 임영님을 지금의 자리에 이끌어 놓은 것은 아티스트 임영웅 스스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간절히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은 미스터트롯 진에 등극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오늘같이 어버이날과 같은 뜻깊은 날 어머님과 할머님에게 정말 그 기쁨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효자이자 손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비록 평일이지만 또 우리 영웅시대 분들 역시 어버이날을 맞아서 아티스트 임영웅님 같은 효자 또 손자 우리가 알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와는 나이가 비슷해서 저에게는 효자도 아니고 뭐 손자도 아니지만 뭐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롤모델 정도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영웅과 같은 롤모델을 얻게 됐고 결국에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저와 같은 유튜버도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도 저렇게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저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구나. 안 좋은 일을 해서 성공하지 않아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의 길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굉장한 축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83세 할머니도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감격적인 편지를 적은 게 아닐까요? 제가 감히 우리 수호천사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창 있죠? 거기에 이 83세 할머님이 적어 놓으신 것처럼 임영님이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또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중에서 정말 좋은 내용들은 발췌를 해서 아예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댓글로 저 할머님처럼 정말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길게 적으셔도 좋으니까 한번 댓글로 쭉 남겨주시는 오늘 댓글 운동 해주시면 너무 뜻깊지 않을까요? 오히려 어버이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에게 쓰는 뜻깊은 편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도 임영웅님의 소식 바로 전달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